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1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긍정적 인식 확대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0월 10일 목 10시부터 10월 11일 금 18시까지 앳센터 제2전시장 서울 양재동에서 2024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민간 분야 등 다양한 판로 개척 및 확대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120개소가 박람회에 참여하여 제과 제빵, 가공식품 등 다양한 먹거리와 인쇄판 총물, 비누세제 등을 현장에서 판매한다. 또한 화장지복 사용지, 기계 전기 조명기구, 물티슈, 마스크 등 제품들을 전시하고 일반 제품과의 비교 체험을 통해 제품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박람회 개막식은 10월 10일 목 14시부터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이슬한 사회복지정책실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 등 주요 단체장들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유공자들이 참석했다. 유공자들에게는 총 30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우선구매액을 기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기록한 수원시청이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우선구매 비율이 2021년 2.1%에서 2023년 9.3%로 꾸준히 상승한 화성도시공사의 이한웅 재무회계부장도 그 공로가 인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는 개막식 이외에도 2023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총 구매액의 1% 이상, 이 부족한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생산 품목 및 계약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성악가들로 구성된 미라클보이스 앙상블장애인 예술단과 광명시 지역사회 장애유소년 오케스트라단인 루멘챔부스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진행된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동안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가 진행되고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토론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슬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경쟁력 있는 다양한 신제품을 발굴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키는 수협, 부담금만 25억 7천만 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수협, 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 개선을 권고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경기 화성, 갑,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5년, 2019에서 23년 동안 25억 7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 채용으로 고용률 1.24%를 달성하며 미이행 부담금을 또다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송 의원은 수협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부담금 납부로 때우는 식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평택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 평택시는 15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보호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하여 육상, 수영, 농구, 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특히 탁구, 청각, 백상기와 배드민턴, 청각, 박복심, 이인영, 휠체어 경주, 지체, 심재문에서 금메달을 차지는 성과를 이뤄냈다. 배드민턴 박복심 선수는 많은 평택시 관계자분들이 성남까지 오셔서 응원해 주시니 더욱 감사했다며 열심히 훈련하여 내년에는 평택시 대표로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장애인 스포츠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이천장애아동발달재활지원센터, 발달장애 영유아 지원 협약 체결.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백소영, 와 이천장애아동발달재활지원센터, 센터장 박주영은 9월 30일 발달장애 영유아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 및 발달지원 영유아와 그 가정이 기관 이용 시 중복 상담이나 생애 주기별 서비스 종료로 인한 치료 중단 문제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아동 발달 검사에 따른 언어, 인지, 심리 재활 등 필요한 재활 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재활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발달장애 아동과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천장애 아동발달재활지원센터의 박주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및 발달 지원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백소영 센터장도 이번 협약이 발달장애 영유아와 가정 모두를 건강하게 지원하는 전문기관 간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천시의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달장애 영유아와 그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